자, 그러면 여기서 볼 때 보면 자책이다 그러면은 내가 잘못했어, 내가 문제야, 나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스스로에 대한 책망, 이렇게 볼 수 있겠지. 그런데 여기 작품 같은 경우 볼 때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지만 그래도 와, 그래서 나는 좋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. 그러면 봄을 맞이한 기쁨에 대한 정서, 이렇게 봐줘야 되겠죠. 그렇죠? 예, 그래서 정답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26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. 잠깐만 기다리세요. 예, 지우고서 26번 문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봅시다. 자, 26번에 A를 좀 알아둬야 되네요. 그죠? A가 뭐냐 하면 A, 너는이다 이렇게 돼 있죠. 자, 한번 봐봅시다. 감사 땡큐하게도 여기서 실제로 볼 때 보면 배경이 여기부터 이렇게 이야기 됐어요. 그럼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이게 되겠네요. 자, 우리는요 대한민국이잖아요. 그죠? 대한민국인데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잖아요. 근데 1970년대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 독재자에 의해서 국가가 움직이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여기서 볼 때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. 그렇죠? 다시 한번 얘기지만 A는 너였습니다. 너는 봄이었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야. 그럼 봄은 여기서 당연히 뭐에 대한 대비냐면 겨울에 대한 대비로 볼 수 있겠고, 그 다음 여기에서 이 겨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두 개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. 첫 번째, 계절적 배경. 두 번째, 정치적 혼란기.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. 그러면은 여기서는 요거 쪽보다는 요거하고 매치시키는 것으로 봐줘야 되겠죠. 자, 그러면은 이 겨울에 대해서 화자와 사람들은 긍정적 태도를 취할까, 부정적 태도를 취할까? 그렇죠? 이제 부정이 될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긍정이 되는 거겠죠. 그렇죠?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건 정답 이렇게 되겠죠. 예. 자, 그래서 26번의 정답 3번으로 볼 수 있겠다 이 소리입니다. 그 다음 이제 27번 문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시 작품 또 새로운 게 하나 나왔습니다. 그러면은 일단 뭐 풀어가는 방법 기타 등등은요, 이런 것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줄게요. 그러면 여기에서 볼 때 보면은 한번 봐보겠습니다. 자, 이제 옳지 않은 걸 물어봤는데, 예. 자, 한번 봅시다. 작품을 비교해라. 아이고, 파란색이 여기 있구나. 네. 이 작품 속에서 시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비교라는 것은 대상 간의 비슷한 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 비교는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. 그래서 굳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작품과 또는 보기 이것들에 대해서 설명 중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만 따져봐라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작품을 선생님이 볼 때 보면은 어떻게 했냐면은 아까 그 이성부 선생님의 봄처럼 이렇게 또 묶어놨습니다. 네, 이렇게 이제 묶어봤습니다. 작품 제목은 또 뭐냐면 봄은입니다. 봄은. 자, 여기서 은이라는 보조사까지 했습니다. 오지 않는다. 뭐가? 봄은 어디서도 이런 곳에서도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네요. 그죠? 이런 식으로 나가보자.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. 그 다음에 여기서 볼 때 보면은 움튼다. 그치? 뭐가? 우리가 아름다운 눈밭을 움튼다. 뭐가? 봄은 이렇게 되는 거겠죠. 그 다음 너그럽게 빛나는 봄의 그 눈짓은 그러니까 봄의 그 눈짓은 움튼다 이렇게 봐줘야 되겠지. 그러면 실제로 볼 때 보면은 나머지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.
겨울은 왔지만, 그렇죠? 네, 겨울은 왔지만, 그 다음에 움트리라, 그렇지? 뭐가? 봄은 이런 소리야, 그렇지? 그러면은 실제로 볼 때 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굳이 중요하다라고 볼 필요는 없겠고, 여기 접속관계가 역접이 나왔으니까 굳이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에서 초점을 맞추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묶어버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묶어버리면은 겨울은 왔지만 봄은 움트리라 이렇게 좀 볼 수 있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겠죠. 자, 그 다음 움터서라고 했어. 그럼 움트리라 움터서 이게 서로 연결이 되네, 그죠? 그러니까 살짝 구조가 연쇄적 구조 부분이 이런 부분이 연결고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야. 자, 그 다음에 버리겠지, 녹여버리겠지. 뭐가? 강사한 덮은 그 미음의 쇠붙이들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러면 쇠붙이들 이 몸은 그 다음에 눈에서 흐물흐물 이렇게 이제 전부 다 해서 보는 거야. 겨울은 왔지만 봄은 움틀 거야. 움터서 쇠붙이들을 녹여버리겠지. 끝. 이렇게 이제 작품이 사용됐다, 쓰였다, 읽어보면 된다 이런 소리가 되죠. 그래서 항상 시를 볼 때 보면은 서술어 찾고 서술의 주어 찾고 나머지는 구체적인 거는 생각해버리고. 마찬가지로 하다 보면 이 작품은 결국 이런 걸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큰 틀에서 먼저 보고 구체적인 것을 하나씩 찾는 습관,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소리입니다.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하잖아요. 운문은 운문으로 볼 게 아니라 산문으로 바꿔보자. 그러면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하고 좋을 것이다.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1번부터 5번까지의 선택지가 있어요. 근데 이게 접근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둘 다 봤잖아요. 그래서 둘 다 보는 방법도 있고, 시를 봤으니까 1번의 시, 2번의 시, 3번의 시, 4번의 시, 5번의 시 해서 시만 쭉 보는 거예요. 그러다가 여기서 볼 때 보면 시가 다 맞다.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보기에서 문제가 되겠지. 그렇죠? 만약에 보기 하나씩 보다가 문제가 생겼다. 그럼 그게 틀리는 것이 되겠죠. 그래서 지금 작품 본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보기의 작품도 이제 둘 다 봤는데 선생님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한 거냐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이제 선택지를 보면 하나씩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. 자, 이제는 선택지를 이렇게 끊어야 되겠죠.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리고 주어 이렇게 되는 거겠죠.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러면 이제 무슨 소리를 하냐? 이 작품 우리가 이제 시를 봤잖아요. 시를 기준으로 해서 맞는가? 시를 기준해서 맞는가? 시를 기준해서 맞는가? 시 맞나? 시 맞나? 이렇게 한번 보자의 소리입니다. 이 중에서 하나가 잘못됐다. 그럼 무조건 틀린 걸 거 아니야. 왜냐하면 출제자가 틀린 것을 물어봤으니까. 됐죠? 자, 그러면 한번 봐봅시다. 시는 봄을 생동감 있는 존재다. 그렇지? 생동감 있다라고 좀 봐줘야 되겠죠? 그 다음 2번 시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. 자, 여기서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이 있으니까 일단 부정적 상황 속에서 봄이 온다, 봄이 왔다. 그러니까 미래는 좋겠지? 글쎄, 이건 조금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3번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. 이 시와 계절의 이미지와 대립을 통해서. 자, 이 시와 보기 모두 계절적 이미지의 대립을 통해서. 자, 아까 이 작품에서 전부 다 봄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것과 대비되는 겨울의 이야기는 이 작품에서 없었어요. 철저하게. 그죠? 봄이 오면 좋다. 봄이 와야 된다. 봄이 이런 곳에서 있다. 그런데 와야 될 거야. 올 거야. 왔다. 왔어. 뭐 이런 이야기가 작품에서 내용이었잖아. 그렇죠? 그러니까 실제로 볼 때 보면 이 작품은 아닌 것 같다. 이 소리가 되겠죠. 그렇죠? 봄 없습니다. 그다음 이제 혹시 이제 4번도 한번 봐볼게요. 이 시와 달리 보기에 봄은, 그렇죠? 그러니까 작품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. 그죠? 작품 인정을 통일 이런 얘기 없었죠. 화 이런 얘기도 없었다. 그러니까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지. 다음 이 시는 봄이라는 소재가 시 속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. 그렇죠? 한번 봐볼까?
그죠? 예, 예, 예. 본문에는 없는데, 그죠? 제목에는 있네요. 예. 그죠? 예, 예. 여기서 충분히 이것도 이제 맞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. 그럼 굳이 2번과 3번을 따져봐라 라고 할 때는 그 정도의, 틀린 정도로 생각해 볼 때는 아무래도 3번. 이 녀석이 정답으로 볼 수 있겠다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보기는 왜 했냐고. 그러게. 만약에, 작품을 읽기 전에 보기만 보고서 이 문제를 풀 수도 있었겠죠. 예. 그런 학생들은 한번 사용해 봐라. 그런 목적 때문에 선생님이 한번 해줬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요 20 몇 번이었죠? 예, 27번을 지우고요. 28번, 이제 마지막 문제 설명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. 자, 28번 나가 봅시다. 자, 아이고, 여기 아직 덜 지워진 부분이 있습니다. 싹 깨끗하게 지워보고요. 예. 한번 봐보겠습니다. 이 시에서 의인하고 있는 대상과 대상을 가리키는 말을 차례대로 써라 라고 얘기했네요. 자, 그러면 먼저 이 문제의 정답부터 이야기하기 전에 요 의인법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 좀 해보고 정답을 쉽게 찾는 방법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 찾아봅시다. 의인법이다 그러면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겠지. 그러면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뭐 동물이나 또는 식물이나 또는 자연물 이런 것들이 아마 뭐 자연물 외적인 것으로 될 수 있겠죠. 뭐 펜도 될 수 있고 책상, 컴퓨터 뭐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사람이 아닌 대상들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야. 자, 그럼 한번 봐보자. 사람의 중요한 특성. 사람이다 그러면 어떤 특성들이 있을까요? 사람이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. 선생님처럼 말을 한다. 그 다음에 행동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겠지. 그렇죠? 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특성이 있을 수 있다. 하지만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. 자,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단어, 즉 우리 이제 매 시간마다 문법 기초이론들을 거의 대부분 다 외우잖아요. 이런 것들은 이 말, 단어 중에서 어디 있냐면 용언에서 보통 많이 나오게 됩니다. 자, 용언이니까 당연히 동사와 형용사 이렇게 볼 수 있겠지. 그죠? 그러면 얘네들이 문장 속에서 주로 무엇의 역할을 많이 하냐면 기본적으로 이것의 역할을 많이 한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첫 번째 의법이 만드는 방법. 얘네들을 뭘로 해라? 주체, 즉 주어로 설정해 놓고 서술어에 얘네들이 오면은 의인법이 된다 이런 소리가 되겠네요. 그렇죠? 자, 그다음 두 번째 방법. 얘네들 있죠. 그죠? 얘네들에다가 뭘 하냐면은 이걸 붙여보는 거야. 혹격조사? 자, 혹격. 혹격이 뭐예요? 철수야, 영희야, 진호야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잖아. 그래서 또는 야를 붙여보는 거야. 자, 선생님이 의법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. 페나 하면 이 세상에서는 정말 내가 좀 이상한 사람일 거 아니야. 하지만 문학 속에서는 의인법을 이것을 통해서 만들어 볼 수 있다 이런 소리가 되겠지. 그렇죠?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방법입니다. 얘네들에다가 뭘 하냐면 인칭 대명사를 붙여버리는 거야. 쉽게 펜, 너, 왜 그래? 그죠? 펜, 너 이렇게 돼버리잖아. 그러니까 요 인칭 대명사를 붙여버리면 뭐가 되냐면 요 의인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 작품에서는 이렇게 사용되느냐 보면 너는 온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? 혹격조사가 뭐 너, 사람아.
사람은 너로 이야기했으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, 그 다음에 인칭 대명사 너. 예, 그죠? 요 방법들이 고루고루 잘 사용됐다 이 소리입니다. 자, 그러면 이 작품 속에서 의인하고 있는 대상은 뭐냐면 봄으로 볼 수 있겠고요. 그 다음에 가리키는 말, 한 글자 너. 이렇게 보시면 이 문제의 정답을 퍼펙트하게 찾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됐죠? 자,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잠시 후에 쓰고요. 선생님은 이제 수업을 정리를 해줄게요. 오늘은 28번까지 했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20 몇 번이야? 9번부터 해서 몇 번까지냐면 36번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최대한 해 주려고 할 것입니다. 자,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가 있습니다. 그게 바로 뭐냐면 고전 문학사 중에서 시하고 소설, 아니지, 시주하고 가사를 외우는 것이었습니다. 예, 이걸 반드시 외워야 될 것이고요.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테스트 볼 테니까 여러분들 준비를 철저히 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. 자, 고생했고요. 열심히 공부합시다. 이상입니다.